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 오늘 최지연입니다. 국가철도망 계획,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철도 건설 계획인데요. 어떤 노선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편의성과 발전, 경제 성장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4차 국가철도망 계획과 충북 노선에 관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정초시 충북연구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유철웅 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 회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근자에 아주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민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과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왜 충북이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정초시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정 계획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토종합계획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4차 국토종합계획이 완료가 돼서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아마 저희 강호축이 여기 사업에 들어가서 충북으로서는 큰 수확을 얻은 이런 법정계획입니다. 또 다른 법정계획은 국가기관교통망 계획입니다. 이것도 20년 계획인데 이 안에 특히 교통망 중에서 철도에 대한 법정계획을 10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 10년마다 세우게 되는 것이 이번에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입니다. 이게 10년 계획이지만 이 철도의 사정이 워낙 급변해서 이걸 5년마다 대체로 수정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2006년도에 1차 계획을 세웠고 이번이 4차 계획에 들어가는 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국가철도망 계획 속에는 크게 보면 몇 가지 철도 유형이 들어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고속철도, 그다음에 일반철도, 그다음에 광역철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저희 국가철도망 계획 속에 들어가는데 이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는 전액 국가가 전부 다 이 재원과 이 모든 공사를 총괄 맡아서 합니다. 반면에 광역철도는 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이런 철도가 되는데 이것은 이 지자체가 30%를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국가가 부담하는 이런 이 철도망입니다. 이 광역철도까지가 국가철도망 계획 속에 들어가 있고 도시철도는 지자체 재량으로 다 계획을 세워서 국토부에서 승인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 안에는 트램이라든지 경전철 혹은 서울의 지하철 이런 것들이 다 도시철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국가철도망 계획 속에 광역철도 속에 이 충청권 광역철도와 수도권 내륙선에 들어가 있는데 이 노선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일단 우리는 그러면 광역철도망과 우리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광역철도 부분에 충북이 이제 포함되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 어떻게 지금 발표가 나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발표가 나 있는 건 충북이 두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내륙선 고속철도가 돼 있고 또 하나는 세종서 청주국제공항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종에서 오성을 통해서 청주 중심가를 관통하는 그리고 청주공항까지 가는 것을 원했지만 저희들이 그게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걸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빠졌다. 이거 왜 빠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는데 첫째, 도심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회한 그 예가 없다고 그 원인을 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책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1조
1조 4천억, 그리고 오송에 북청주에서 청주공항까지 네. 303억. 전체 54조에서 저희들이 들어간 건 1.9%밖에 들어가지 않고, 또한 지금 도심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회한 적은 없다 그러지만 전국의 6군데가 도심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회한 사건이 그게 6군데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네. 자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북에서 건의했던 노선은 조치원에서 오송, 그리고 오송에서 청주 도심, 청주 공항으로 네. 연결돼서 청주를 지나가는 거였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발표된 건 그렇지 않고 우회하는 것으로. 우회하는 게 기존 철도를 이용해서 네. 북청주에서 바로 청주공항까지 가는 기존 노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되면 청주 안 지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뭐 이런 말을 정부가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4차 국가 철도망 그 구축 계획에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을 주장해 왔는데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을 그 과정과 그 초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번에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은 기존 계획과 달리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뭘 꼽았냐면 국가 균형 발전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4차 국가 철도망 계획 속에 총 신규 사업이 43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27개 사업이 광역철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존 선을 개량한다든지 뭐 이렇게 수도권 선을 개량 이런 게 아니라 도시와 도시를 연결해서 말 그대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27개 노선 중에서 네. 이 충청구 광역철도와 이번에 수도권 내륙선이 이제 충북의 노선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아마 이제 최근 그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됩니다만은 이 광역철도 관련해서 크게 3가지의 큰 이슈가 생겼습니다. 네. 하나는 이 김부선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GTX D 노선입니다. 이게 이제 이 김포에서 시작해서 저기 강남까지 연결해야 되는데 부천까지만 끝났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불만을 얘기하고 있죠. 네, 출근길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네. 얘기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달빛철도입니다. 네. 이거는 이 대구에서 광주를 연결하는 노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충청권 광역철도인데 이게 청주 도심을 연결하지 않고 그냥 공항만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굉장히 핫 이슈로 등장했는데 아마 이것은 이 어떤 정책적인 판단 속에서 논리나 이런 것들이 이번 국가철도망 계획 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예산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라고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충청권 광역철도를 이 대전에서 세종에서 이루고 세종 오송에서 다시 그를 청주 도심으로 연결해야 되는, 이건 통과가 아니라 연결이란 말이 맞을 겁니다. 연결해야 되는 노선을 저희들은 처음부터 제안했고 이것이 이제 빠진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 4개 단체장들이 메가시티 논의를 하면서 네. 이 광역철도에 대한 합의도 했고 그리고 충분히 논리도 만들어서 국토부에 전달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초안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앞으로 남은 과제는 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서 이 계획 최종 안 속에 충청권 광역철도의 이 청주 연결을 포함시키느냐라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충북에서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것이
국토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청권의 메가시티를 만드는데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그렇습니다. 네. 청주에 계신 분들이 뭐 대전도 쉽게 가고 그래야지만 이 메가시티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단순히 예산 문제를 가지고 그렇지 않다. 그냥 우회하겠다. 그렇게 했다는 추정인데 이 대목은 한번 사후에라도 한번 꼭 짚어보고 가야 될 네. 사안이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도 이 국가 철도망 계획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뭐 내년에 다시 하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10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 되는데요. 뭐 이쯤 되니까 여러분들 아마 아시기에 요즘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아직 모르셨던 분들 바로 지금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충청권 광역철도의 그 계획이 네. 지금 대전과 세종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종서 5성을 통과해서 청주공항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그 중에서 우리 충북이 원하는 세종서 청주 도심을 통과한 국제공항까지 네. 이게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전과 세종과 공항을 오가는 하나의 첫도지 우리 충북으로서는 아무런 득이 안 되고 광역철도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충청권 광역철도는 분명히 오송에서 청주 중심을 경유해서 청주공항까지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강력히 주장하고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국토부 또 각 정부 요로에 저희들이 진정도 하고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또 청와대에 어제도 저희들이 가서 대통령한테 저희들의 충북의 염원을 담은 그 진정서를 어제 제출했습니다. 네, 청와대를 방문해서 직접 그런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셨습니다. 다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에서는 분명히 그 해당 도에서 원하는 게 있는데 왜 광역철도망 계획에 이것을 넣지 않았을까? 정부는 왜 그랬을까?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커지고 실제 이런 그 질문들을 제가 들은 적도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뭔가요? 여기서 이제 청주를 가긴 간다. 공항도 가지 않느냐, 오송도 가지 않느냐, 가긴 간다. 왜 그러느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도심을 좀 통과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만큼 생활권이 조금 더 빨라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런 면에서 정부는 왜 도심을 패싱하고 외곽만을 연결하려는 걸까요? 네, 그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광역철도의 법적 정의를 저희가 한번 이해해야 됩니다. 네. 이 광역철도라는 것은 그 철도건설법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도시 간을 연결하는데 일상적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철도망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해야지 그것이 광역철도입니다. 네. 지금 현재 대전, 세종, 공항은 사실 도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그 거점 시설이죠. 네. 만일에 충청권의 사람들이 전부 다 공항에서 출퇴근을 한다고 하면 또 그것도 가능해요. 네. 그다음에 일상적 수요라는 것이 보통은 통근입니다. 출퇴근. 그다음에 경제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키워드인데 현재 노선은 이 광역철도의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청주 85만 인구가 있는 청주 도심을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광역철도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왜 국토부에서는 이거를 이런 아주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상식적인 논리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이걸 뺐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가 제시한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이유가 아까 우리 유철영 회장님께서 간단히 설명 주셨지만 충북에 철도 투자가 다른 데 비해서 이미 너무 많다. 정말 그렇습니까? 뭐 지난번에 아마 그 예타 면제 받았던 그 충북선 네. 고속화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충북의 이번 이 국가철도망 계획 속의 신규 투자 사업은 한 1.1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총 54조 원 중에 한 51분의 1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많다는 거는 조금 궤변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저 사례 말씀드렸듯이 도심 통과를 이렇게 도심 통과를 우회한 사례가 없다. 다시 말해 도심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회한 사례가 없다라는 건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한 10여 건 정도가 이 통과하는 걸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충분만 그렇게 특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또 뭘 주장하냐면 기존의 충북선에서 저쪽에 천안에서 이 오송을 거쳐서 청주 공항으로 노선을 위해서 북청 지역을 신설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노선을 도심으로 가꾸지 않고 북청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거기를 거점으로 삼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청주는 이 북청 지역은 산업 지역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업역 그 철도로서는 적절히 기능할지 몰라도 여객 수요는 제대로 거기서 창출하지를 못합니다. 결국 이것도 어쩌면 이제 이 변명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국토부 이 주장 중에 광역철도보다는 도시철도를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겁니다. 도시철도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도시 간에 운행하는 철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트램을 논다고 하면 그 트램은 전형적인 도시철도입니다. 청주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을버스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일종의 그런 겁니다. 도시와 도시 간에요? 그렇죠. 근데 네. 도시 간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건 도시철도로 안 되고 광역철도가 돼야 됩니다. 더구나 우리가 이제 메가시티라든지 이런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 국가경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사업인데 이런 철도망이 도시 간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도시철도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판단할 때 국토부에서 왜 이런 이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 뭐가 우리가 혹시 빠뜨린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거에 도세가 너무 작다. 이게 걸리는 건 아닌가요, 혹시? 글쎄요. 그거는 뭐 아무튼 저희가 좀 분발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이 다른 지역에 분명히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예를 들어 정부에서는 도심을 통과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유철용 회장님께서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어디를 통과하고 있나요? 이제 비근한 예로 차들 한번 볼까요? 네, 카메라 쪽으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실까요? 네. 지금 국토부에서 첫째 조건이 도심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광역철도가 우회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광주에서 나주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 노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기존 노선이 있는데 요 빨간 표시된 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 나주에서 상무까지 이렇게 신설이 돼 있는 게 이게 도시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회한 그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분당선에서 기흥과 오산까지도 기존 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도 오산에서 동탄을 거쳐서 기흥까지 이렇게 새로 이번에 계획안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네. 봤을 때는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광역철도가 도심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회한 적이 없다는 것은 하나의 우리 충북인을 기만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강력하게 이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곳 이외에도 뭐 남양주시 쪽, 화성, 네. 그리고 나주에서 무안, 목포, 호남 고속선
여기도 지금 분명히 도심을 통과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 별내선이라고 해서 별내에서부터 별가름하고 또 신분당성 서북부에서 연장해서 용산서부터 삼승 네. 그리고 나주에서 무안공원, 목포에서 호남 고속선, 대전서 세종 5선 관계도 새로 신설된 문제에 대해서 이런 모든 문제가 지금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도심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회한 적이 할 수가 없다는 이러한 반론은 우리 충북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고 충북인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시민사회 단체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서울역에서 공항철도 이용해서 공항까지 가는데 진짜 짧게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시간 한번 조사해 봤는데 아. 이 차트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네. 자, 조금 이렇게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시간을 지금부터 그럼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기서 현재 이거 순전히 자동차로 가는 겁니다. 자동차 갈 때 평균 한 60분, 1시간이 걸리는데 어디서 어디까지죠? 대전 세종간이 55분, 그다음에 대전에서 청주까지가 80분 정도 걸립니다. 1시간 20분 정도. 세종 청주가 44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평균 60분인데 만일에 저희 안대로 네, 이렇게 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안대로 이것이 도심을 통과할 경우 평균 36.1분이 걸리는데 이 청주와 세종 간의 그 시간은 약 한 5, 6분 정도. 진짜 메가시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한 도시네요. 그럼 네. 충청권이. 대전도 30분대로 이렇게 가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이 도시 간에 이렇게 교통의 시간을 단축한다는 건 그만큼 생활권이 하나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청주에서 음성이나 제천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께도 그렇습니다. 도움이 그것은 크겠는데요? 저희들이 계산했지만 혁신도시에서 혹은 음성지천에서 일로 내려올 때도 네. 청주까지 올 때도 굉장히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국가 광역 철도망 계획에 청주 외곽으로만 여기 연결될 것이 아니라 청주 도심을 충분히 지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도심 아래 지하철로 연결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네, 겁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네네.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서울서 오송역까지 그 KTX와 SRT가 있는데 네. 대략 그 40분에서 45분이면은 오송역까지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송역에서 도청까지 자가용으로 오면은 한 45분쯤 걸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얘기한 거예요. 다들 오송역을 이용하고 싶지만 도심에서 그렇습니다. 오송역까지가 이게 불편하셔가지고. 그래서 접근성의 문제는 교통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래야지 저희가 청주가 이렇게 이 소외된 아일랜드 같은 도시가 아니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 교통망을 빨리 확충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 방송 서울까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이게 정부 관계자가 반드시 이 내용을 알아서 그래 지금 돈이 조금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이건 국가의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균형적인 발전에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들어야 될 텐데 어떤 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그 연구를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분 찾아가야 참 되는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1980년도에 네. 청주역이 지금 현재로 이렇게 이사를 갔습니다. 서청주역, 서청주 쪽이죠. 지금 청주역이 네, 청주시에서 이제 80년도에 이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41년이 됐습니다. 근데 청주에 지금 36만 가구가 살고 있어요. 네. 청주에 36만 가구인데 청주시의 차량이 42만 대랍니다. 등록된 차량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전을 간다 하면은 지금 누가 기차 시간을 맞춰서 기차 시간이 몇 시냐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자기 승용차로 그냥 대전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이미 경우가 많고요. 청주 시민은 철도라는 그 개념을 잃어버렸어요. 철도를 타고서 뭐 이용한다.
이게 네.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친환경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은 서령 내 자가용으로 대전을 가고 서울을 간다고 하지만은 언젠가는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친환경 교통 편의는 분명히 지금 이거 지하철에도 우리가 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청주 도심을 총괄하게끔 우리가 만들어 놓아야지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놓아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갈 수 있고 대전, 세종도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참 아까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이유를 달아서 우리를 완전히 충청권 광역철도에서 청주를 패싱한 이유가 그 네 가지 조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타당성이 맞는다면 저희들이 수긍을 하고 옵니다. 아, 지금까지 도심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회한 적이 하나도 없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없다면은 저희들이 당연히 그게 승인은 하지만은 지금 실질적으로는 6군데는 완벽하게 도심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회한 그게 있으면서도 충북만 유달리 그걸 배제했다는 것은 우리 충북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요즘 때문에 반면에요. 예. 요즘 반면에 뭐 언론이라든가 또 분위기로 볼 때는 어떻게 느끼세요, 회장님께서는? 참 이제 안타까운 게 그래요. 그 며칠 전에 김부선에서 3,000명이 촛불 시위를 했습니다. 네. 그럼 과연 우리가 이제 시민 운동을 하면서 과연 충북에서 이 광역철도 청주 중심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촛불 시위를 하겠다 그랬을 때 3,000명이 스스로 나올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시민 운동을 하면서 너무 답답하고 청주 시민들이 좀 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은 서령 이게 내 피부에 닿지 않게 뭐 그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는 진짜 청주 시민 더 나가선 충북 도민이 협력해서 이걸 분명히 관철시킬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민단체 총연합회 유초롱 회장께서는 이제 시민들의 얘기를 하지만 정치권에서 좀 더 발빠르게 또 좀 과감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항상 저희들이 이제 가장 이제 애로사항을 시민운동을 하면서 지역 현안이 있을 때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우리 중앙에서 움직이는 정치권. 네. 이게 좀 강력한 이런 지금 김부선 같은 경우에도 송영길 그 민주당 대표가 물론 요번에 지사님이 가셨고 자기가 여기 와서 당대표 했을 때 분명히 충북을 도와준다고 약속해서 대통령 만났을 때 얘기를 했지만 우리 현안을 직접 우리가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 정치권의 그 미약함. 네. 그래서 남을 통해서 우리 걸 갖다가 얘기해야 된다는 이러한 네. 애로점에 우리가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 충북에서도 네네네. 이거를 강력하게 정치권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정신이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충북에서 상당한 그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정부가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또 네. 그렇고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충북의 그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좀 더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충북의 우리 국회의원들 또 지사님을 비롯해서 충북의 정치권도 각 여로의 그 총리서부터 대통령 또 국토부 장관서부터 지금 열심히 저희들은 뭐 지금 현재 있는 지역 국회의원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충북이 원내 정치권이 좀 약합니다. 미약합니다. 그렇지만은 충북의 그 지금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네. 지금 국민청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요거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언제까지 얼마가 이제 서명을 해야지만이 그나마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답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정부에서. 네, 저희가 아침에 제가 그 국민청원 몇 명이나 서명했는지를 봤더니 한 36,000명 20만 명 돼야 되지 않을까요? 되는데 5월 28일까지 네. 20만 명이 돼야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저희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철용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네네. 사실 김포 시민이 다 합쳐야 한 40만 정도입니다. 네. 근데 거기는 정말 시민들이 정말 치열하게 욕을 해서 네. 아마 어느 정도 그 언론에서 보면 GTX D 노선은 어느 정도 이렇게 다음 확정안에 포함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저도 네.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듣는데 그 이슈가 나와서 뭐 그 김부선을 가보니까 출근 시간에 거의 푸시맨이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이용자가 많은데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노선도 이렇게 지금 중앙이나 이런데 좀 뭔가가 더 많이 이렇게 어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이제 시민들의 힘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은 이제 논리를 제공하고 네. 이 논리가 정말 이 대외적으로 나갈 때 이런 논리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도 해야 되는 그 기초적인 거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로 운동은 이제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시민 운동들 그렇지만 또 이분들의 역량으로는 참 부족합니다. 결국은 이 시민들이 나서는 것이 제일 확실한 길 같습니다. 네. 다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 우리가 그러면 지금부터 힘을 더 결집해서 이렇게 뭔가 단체로 이렇게 행동을 좀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열의를 보여줄 수 있다면 청주 도심을 그 통과하는 지하철로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계획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한데 이건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저희 희망이 아닙니다. 이거는 희망이라기보다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1차적으로는 이렇게 이 청와대 청원 서명 운동에 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거라든지 아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5월 말까지는 대체로 이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정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다 이렇게 써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네. 청와대 국민청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저조한 이유가, 먼저 번에 저희들이 55만 명의 그 서명을 받았습니다. 55만 명의 서명이라는 게 이제 그냥 어떤 내용이었었지요? 그 이 광역철도에 대해서 여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일부 시민들은 난 했어. 그 먼저 번 했어 하고, 이거 실질적으로 이게 들어가 보니까 이거 서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 과정이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일일이 가서 누가 그 핸드폰을,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홍보를 하면서 핸드폰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QR 코드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 이렇게 눌러 가지고 하는데, 이걸 어르신네들인가 이런 분들은 이게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먼저 번에 55만 명 그 서명했을 때 난 했어 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김부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그걸 타고 출퇴근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피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까도 제가 아예 얘기한 그동안 것이 없으니까, 철도를 한 번도 도심에서 이용한 적이 없었잖아요. 왜냐면은 우리 85만 시민 중에서 75만 네, 명이 네. 철도를 10km에서 2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전혀 철도를 이용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피부적으로 진짜 철도가 진짜 나한테 필요하다는 이걸 못 느끼기 때문에 그냥 방관하고 들어오면 좋지 한 이 정도로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김부성 같이 절박한 심정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은 하나의 청주에만 해당되는 지역적인 거기 때문에 전국에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전국에서 그 20만 명이 쉽게 채워지지만은 이거는 지역적인 청주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냥 좀 방관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그 국가 철도망이 도심을 통과하게 된다면
청주시의 도시발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달라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청주시가 그 2014년도에 통합 청주시로 출범을 했죠. 네. 그래서 굉장히 큰 대도시로 성장을 했는데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왜 성장에 좀 이렇게 제한을 받는 게 뭘까라는 거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거 같습니다. 이 청주시에서 주요 간선 교통망이 도심에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철도도 막 오송역까지 한 16km가 되고, 네. 그다음에 청주 IC도 뭐 한 11km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간선 교통망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적 물적 교류가 좀 제한을 받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 규모도 작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가 앞으로 이 광역철도가 이 청도심을 연결이 되면은 청주의 구도심이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청주시는 이순환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이순환로 교통망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앞으로 삼순환로가 전면 개통되면은 그쪽으로 굉장히 이순환로와 삼순환로 사이로 굉장히 발전할 겁니다. 네. 그럼 결국 도심은 결국 공동화가 생기는데 이 문제 해결을 결국은 광역철도의 도심 통과를 통해서 이 청주 도심의 이 발전을 통해서 청주시 자체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명쾌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오늘 또 새롭게 안 내용들도 있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시간이 이제 다 흘러서 마지막 한 말씀씩만 듣도록 하겠는데요. 유철웅 회장님,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이 광역철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또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충북 지방을 위해서는 필연코 지금은 서려 우리 시민들이 철도가 그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는 이 철도는 우리 충북의 하나의 생명줄 같은 앞으로 또한 우리가 강호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S축으로 해서 오송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 강원도로 해서 북한으로 해서 유라시아까지 갈 수 있는 강호축이 이미 이탈 면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울러 이 광역철도라는 것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관철시켜야 된다는 사명감을 저희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는 지금 일부에서는 안 될 건데 하지만 우리는 오송 호남선 분기역도 저희들이 천안으로 결정된다시피 한 것을 저희들이 성취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역철도도 청주 중심을 통과하는 이 광역철도도 우리가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이 광역철도가 분명히 청주의 중심을 통과할 수 있게끔 여러 시민들이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실망하지 않고 이거를 위해서 투쟁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단체 총연합회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충북을 연구하는 충북연구원의 정주효 원장님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먼저 그 철도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좀 다르게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철도하면은 이 옛날 화석연료를 석탄을 떼서 가서 이렇게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 그 환경을 굉장히 해치는 걸로 생각했지만 실제로 세계 각국의 발전된 도시를 보면 전부 중앙 도심에 기차역이 다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과거에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지금 쇠퇴일로를 겪는 존재감도 별로 없는 도시 몇 가지를 꼽는다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공주하고 상주를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철도가 없는 도시였습니다. 상주는 지금도 그렇고 공주는 KTX가 너무 멀리 떨어져 갖고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철도는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경제 성장이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 철도를 통해서 광역철도를 통해서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은 저희가 충청권 메가시티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을 여기서 뛰게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메가시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청주 시민들 모두가
이제는 광역철도를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청주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슈토크 오늘에서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청주 도심 통과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현대사회는 철도 노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5월 28일까지 충청권 광역철도 계획에 대한 국민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슈토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